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부산 남구을입니다. 남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벌써 처음이 아니고요. 네 번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박지호 후보님. 박수!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40% 이상 받아도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선이라는 걸 한 3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번만은 안 이기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그때 제가 붙었을 때 한 46%인가 이 정도 받고 낙선을 했는데 그때 다 이겨놨다가 중앙당에서 조금 잘못해서 낙선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어쨌든 우리 용호동 왕간만 용당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16년 동안 제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선될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중앙당이 잘못해서 떨어졌었다는 그 중앙당 잘못이 혹시 그 정동영 후보의 노인 폄하 이런 거였습니까? 그때는 그게 결정적이었죠. 거짓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거의 다 당선됐는데. 거의 다 한 반은 당선될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이 지방 이걸 좀 격차를 해소하고 또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그 발언 한마디로 이 지역에는 전멸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네, 그리고 3번이나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참 선거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선거 떨어지고 나서. 근데 3번이나 떨어졌단 말이야. 예. 근데 4번째 도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요 진짜 2번째 탁 떨어지고 접었습니다. 정치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서울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도 40한 1, 2%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60대기 전에 마지막으로 끝을 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당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무조건 저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각오를 했는데 대통령 말씀대로 참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는데 주변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또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참 후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만 왜냐하면 경제도 어렵고 또 저희 또래가 이제 다 은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꿋꿋하게 버티고 그래도 마지막 승부를 해서 이번에는 필히 당선돼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특징이 후원 계좌 까는 거거든요.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후원 계좌 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 후보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YS계로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서석재원 비서관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YS 참여정부 때 제가 청와대를 5년 있으면서 인사정부 비서관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YS계로 계속 정치를 하셨으면 그냥 부산에서 탄탄 데리러 달렸을 것 같은데 그거 왜 참여정부로 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노무현 후보한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꼬인 거 아니에요? 꼬였지만 떳떳하죠. 그래도 김무성 대표처럼 그때 다들 그랬듯이 그때는 제가 이제 이 탈당은 못하고 왜냐하면 서석재라는 분이 저를 불러서 내가 있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 합당한다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미국에 2년 유학을 갔다가 와갖고 우연히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어요. 거기서 광재하고 희정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안희정 이건데. 그리고 그 친구들 옛날부터 아니까 우리 대장 한 번 만나래요. 그때 노무현 종로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대장 왜 만나노라. 형님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장수. 그렇죠. 적군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서로 조금은 알아도. 그래서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 한마디에 제가 꼬였습니다. 재호씨도 지방대학 나와서 진짜 참 깨끗했고 고생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려면.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정치권에는 누가 어떻고 아부를 잘하고 누가 돈을 어떻게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도 부산상을 변호사하고 인권 변호사인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진짜 아무도 안 묻주더라. 그러고 K고 S 대학만 나오면 진짜 무능한 놈 같은데도 평생 잘 살더라. 이런 세상은 진짜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 한마디에 꼬여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와, 그래갖고 그게 혹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하자. 이랬는데 제가 서석재 신상우 이런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야 그거 안 된다 니 말라 그거 가노 이 있으면 니 국회의원 한다 니 다음 순서다
근데 사실로 그 전까지는 뭐 나도 정치한다고 이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통 만나고 나서 제가 진짜 정치가 뭔지를 배웠죠. 그래서 4번을 3번을 떨어져도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후회는 없고 오히려 이 정도 하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해드릴 건 다 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소신껏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셨죠. 노무현 대통령 갔죠. 당선되고 나서. 네. 가시고 나서 이제 열린우리당 분당하고 나서 이제 17대입니까 그때가? 17대 선거 때. 열린우리당 때. 열린우리당 때. 예. 다시 부산으로 내려서 출마를 합니다. 예. 그때 상대가 이제 김무성. 김무성. 예. 어땠습니까 결과가? 그 결과는 뭐또 아까 얘기했던 45%인데요. 많이 얻으셨네 45%면. 그렇죠. 그때 김무성 씨하고 왜 붙게 됐느냐 하면요. 그때 부산에 최인호, 그다음에 정윤재, 정윤재. 이래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억수로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한 친구가 최고 선대를 붙고 있었어요. 서병수, 권철현. 근데 저도 어쨌든 간에 정치를 이왕 할 것 같으면 큰 사람하고 한번 붙어갖고 최고 선놈하고 한번 붙어서 한판 이겨야지 그게 정치가 되고 또 후배들한테 어디 추적으로 구석에 간다 이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또 과감하게 또 김무성 선배는 옛날부터 잘 알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강한 놈한테 강하고 약한 놈한테 약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분 같아서 제가 와서 붙었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거. 아 진짜로. 그래갖고요 제가 떨어지고 나서도요.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쳐들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축하단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제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했을 때 오면서 나한테 아무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17대 총선이 탄핵 열풍이 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지금 박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김무성 후보하고 선거 바로 직전까지 여론조사하면 10% 이상 앞서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선된다, 이변이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정동영 씨 노인표 발언으로 후두룩 떠져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기억하죠? 예. 그때 한 20% 앞서는 후보들도 여기 수두룩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한 20몇 프로 이제 앞섰어요. 그 발언 이후에 하루에 전국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하루에 2% 3%씩 빠졌어요. 그래서 한 열흘 지나니까 25%가 빠져서 여기 5군데 앞서던 후보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박지원 후보께서는 지금 아마 한 4선 도전에 나서셨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요. 떨어지고 나서 많이 배웁니다. 저도 만약에 그때 됐으면 사실은 좀 건방졌겠죠. 하나무인이겠죠. 그리고 지역구가 뭔지도 잘 몰랐겠죠. 근데 떨어지면서 많은 걸 비웠고. 이건 떨어진 사람들 핑계고. 진짜로 많이 비웠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때 김무성을 떨어뜨렸으면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 없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근데 거죠. 그때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총재가 그 대표인가 하여튼 4번을 왔습니다. 김무성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박근혜 한번 오면 5%씩 떨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때 그렇게 좋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저거들끼리. 예, 예. 저거들끼리. 지금 어떻습니까? 박주호 후보는 4번째인데, 부산에서 2번 후보로 사는 어떤 삶이랄까요? 그런 애환이랄까? 예?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유 선배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서 눈도 깜짝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일은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오랫동안 했고 알고. 또 이 지역에 거짓 다 알죠. 우리 동네는 또 폐쇄적인 일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외부인이 잘 안 오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지금은 저한테는 아주 호의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제가 선거를 끝마쳐도 남한테 욕들어물 짓은 안 했지만 어쨌든 온갖 지명도도 좀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돼서 저한테는 안 그럽니다. 근데 진짜로 첫해, 두째 번째 출마할 때는요 진짜 심했죠. 오만 또 김무성 씨가 상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을 하면 내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고 어떤 이런 집회하면 나는 아예 없는 자리에 저 뒤에 서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수모를 다 겪고 지금은 저한테도 구의원이 4명 있고 적어도 4명 똑같거든요. 이제 자리 딱 아까 앉아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도 뻔뻔해졌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쳐들어가고. 먼저 박지호 후보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요. 예.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했고 나이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물론 뭐 선배님 없애는 이야기는 많지만 정식은 이거요. 한 60 넘어서 하기에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그 정도 하면 다 했고,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명해지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언론 또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제가 자연스럽게 접전 지역이 되면 자기들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제가 당선해서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구 국회의원이 뭔가 안 비주면 또 그게 제가 할 일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정치 이거 더 하면 저도 이제 할 만큼은 다 했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언도 했고 주민들한테 또 저는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은 된다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또 그 안 좋은 일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 부산에서 2번 후보로 사는 삶에 대해 뭐 여쭤봤지만은 그 2번 후보보다 2번 후보 아내로 사는 삶이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박 후보님 아내분 같으면 1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살아서 또 선거운동하고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당선의 빛을 좀 보지 못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예,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몰랐네요. 11월 중순에 그랬는데요. 그 전번 선거를 마치고 뭐 집사람은 이제 정치를 하지 말라는 주의지만 조금 전에 아까 뭐 선배님이 저 부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감시자고 좋은 자고 항상 하지 마라 하면서도 나가면 또 최선을 다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저는 정치권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월급이라 해본들 뭐 쭈꼬리만큼 안 죽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 했는데 전번 선거 마치고 얼마 안 있다가 암이 왔어요. 그래서 한 3년 7개월 동안 같이 뭐 이래 좀 생활도 하고 저도 또 해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제가 진짜 한 7개월 동안 살림을 이래 같이 한번 살아보니까 이제 유중해지니까 살아보니까 아침밥 해야죠. 하자마자 설거지 해야죠. 집 청소해야죠. 하루가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냉장고 안을 열어보면 우리는 다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저리 지저분하노.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상대에 대한 마음 또 상대에 대한 배려 또 여자뿐만 아니고 안 당해보면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모르는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길로 가서 마지막에는 집사람이 그럽디다. 하여튼 당신 소원대로 한번 해서 진짜로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라라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해보고 얼마 안 지나서 지금 또 이래 뛰어야지 잠이 옵니다. 사실로는. 그래서 뭐 사무실에 있으면 혼자 있든지 또는 뭐 그런 걸 조금 누가 이야기하면 먼저 눈물도 나고 이래서 지금은 막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막 묵묵히 소처럼 한 길을 쭉 왔으니까 끝까지 해서 되면 노무현 대통령님처럼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막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한번 한판을 하더라도 멋지게 화끈하게 한번 하고 막 이 진짜 정치판 질서가 이제는 너무 가하면 매란다고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가해 왔어요. 이제는 매랄 때가 돼서 새로운 질서를 여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일단 늦었지만 위로를 드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네, 제가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박재호 후보 그 사모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남편 박재호에게 이런 또 음성을 또 한 게 있더라고요. 그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남기고 떠난 날이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잘 계신가요? 오래전부터 병원에 있으면서 이별을 준비했기에 당신이 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는 모습이 왜 그렇게 춥게 보일까요? 목도리는 꼭 챙기고 나가세요. 선거 사진에 나온 당신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렇게 웃으니 참 보기 좋습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당신은 남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힘들어도 밖에서는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우선이라 급한 일이 아니면 집에 전화조차 안 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하루 한두 번씩 저에게 전화를 했었죠. 인생의 반이 남았으니 후반전은 당신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도 해주었죠. 당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오래도록 함께 있어야 하는데 먼저 떠나와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승종이, 태강이, 롱리는 정치인 아버지 박재호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자식한테 존경받기가 남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힘든데 당신은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미선 씨는 나의 보물이고 선물이라고 했었죠. 저를 그렇게 불러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남구 이웃들에게 보물 같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당신은 찬바람을 맞으며 길을 나서겠죠? 4년 전처럼 제가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네요.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승종이 아빠, 부디 힘내서 내년 봄에 나를 찾아올 때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제게 해줬던 말을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고마웠습니다. 당신도 제게 보물이고 선물이었습니다. 2015년 겨울 박재호의 아내 이미선 드림. 이거는 들어보셨죠? 예? 예. 어때요? 답장 같은 거 잠깐 하실래요? 아니에요. 지금 또 그런 거 하면 또 눈물 나고. 또 부산 싸가지 쑥스러워가지고 해. 사실로 저 집사람한테 가장 미안죠. 인생 살면서 저를 만난 것이 행복했던 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민망고 미안고 어쨌든 또 남자로서 삶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나고 나서는 이제 후회도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가정이 행복한 것이 대한민국 행복해지는 거지 우리가 국가 걱정할 필요 없이 모두들 자기 맡은 임무에 하면 저는 또 이 일이 내 임무고 또 다른 소중한 분들은 또 거기에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게 아니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붉어지셔가지고 부산요 제2도시가 아니고요. 사실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울서 부산 간다면 시골 가나 이라죠. 부산 갈 소리도 안 합니다. 모든 게 서울 집중화의 현상이 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산만 하더라도요. 제가 좀 유행시킨 말이기는 합니다만 해운대시 부산구입니다. 해운대 말고는 없어요. 이런 도시가 되어버렸고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는 용호동 우한간만 용당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설렁화됐고 아파트 몇 개 대단히 아파트 메트로시티 SK 말고는 전부 다 설렁화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도 문제고 교통도 문제고 도로도 옛날에 복개천이거든요. 그 용호동 도로가 옛날에 동국제강 들어가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게 좋으냐라기보다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부산 전체에서 사실로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 먹거리가 신공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산에 삼성전자가 10조를 투자해도 기업인 종업은 한 1000명뿐이 안 씁니다. 전부 다 자동화가 돼버리죠. 근데 이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래도 1, 2만 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주변에 인간공이 생기고 이래서 부산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부모하고 자식이 살고 또 이 동네가 발전하고 거리상으로 좀 가까워지고 하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사실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외람되지만 20년 동안 딱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 서울 가서
한 30년, 20몇 년 살다가 뭐 국회의원 돼가 부산에서 공천받아 국회의원 됐다. 과연 그 부산 사람입니까? 부산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고 부산의 후배들이나 선후배가 있어서 교류를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참 실업자가 많다. 큰일 났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신공항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서울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또 하노 이런 마음도 자기들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신공항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야당 의원이 있어가지고 삭발을 하든지 뭐 그 쇼부를 딱 걸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저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당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여당 일색이에요. 그게 위에서 지시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이제 그게 1번 가장 큰 부산의 먹거리 전쟁에서 그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교통 문제, 재개발 문제, 뭐 우암간만 아시겠지만 우암동 가보면 아직도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가면요. 그게 전에 16년 했어 알죠? 그리고 누구 이제 전번 국회의원 앞에 국회의원이 뭐 재개발해준다 하면 찍고 그러다가 또 꼭 선거 때만 되면 재개발을 해요. 지금도 또 유스테이 한다고 그래 싸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자기의 재산 가치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재개발 문제, 교통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용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안대로에서 비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해변도로까지 연결하면 조금 완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만동, 우암동 이쪽에는 우암동 재개발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철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다닐까 말까 한데 그걸 이제 신항으로 옮겨놓고 그걸 좀 없애면 이 동네가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예. 정도 생각하고 가버리지. 제가 부산시당 위원장 할 때 하남식 시장 보고 옛날부터 아니까 제의를 하나 한 게 5대 강력단체장이 만나서 일단 국가로부터 어느 지역을 가든 관계없다. 신공항 영남금 세운다라고 해서 예산만 갖고 오기 시작해라. 그래갖고 대구하고 모여서 지분 관계를 잘 나누고 또 대구에서 바로 철도를 연결해서 고속철도를 연결해서 신공항까지 가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영남권 내에 전체의 물동량이 물류량 때문에 이게 신공항이 되는 거지 관광객이 몇 명 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신공항을 유치하는 게 맞다. 그런 제의를 해서 정치를 하려면 좀 통 크게 5대 강력 시도당이 모여서 그래 하는 게 맞지. 뭐 맨날 프랭카르 전쟁으로 대구는 저거 부산은 이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 시장이 그래 하면 됩니까? 라고 내가 네. 제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이거 신공항 잘 써먹어도 될 것 근데 같아요. 사실로 정치라는 게 뭡니까? 소통하고 또 서로 어려운 쟁점을 같이 풀고 해결하고 어찌 보면 법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또 법을 고치든 또 주민하고 실생활에 안 맞는 걸 바꾸는 건데 이 뭐 시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없었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명 없는 이 참 불균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병수 시장이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뭐 몇 명이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슈화 만들고 그렇죠, 예. 이래 하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지금은 뭐 독점이니까 독과점이니까 이렇죠. 만약에 상대가 좀 있고 경쟁이 되면 그래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 또 예술의 자유. 저도 이제 그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할 때 소수부라는 소마미술관을 제가 운영을 같이 해봤는데요. 예술은요, 그대로 나누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술 행위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예술이 아니죠. 그게 또 문화가 되고 그게 또 창조가 돼서 대한민국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인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좀 창피한 일이죠. 오늘 박재호 의원 여기서 가장 오래 부산에서 정치를 하셨으니까 예. 방금 이렇게 정유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바뀔 것 같다. 앞으로 바뀌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는요, 전번 선거에도, 야, 이제 되겠다. 예. 길거리 분위기는 딱 되겠다. 그러고 할머니 만나보면 그래요. 재호야, 니 요번에 3번째인데, 사람은 니 찍어줄게. 대신에 당은 내 거냈다면 찍어야 된다. 1번. 이래 했어요. 정당 투표를. 그렇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안 가놓고, 뭐, 바람이 붑니다.
뭐 김용민 사건, 또 뭐 해적 문제. 우리 그 지역은 해군작전 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군 관련 종사자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서너 마디 이래 돼버리니까 언론에 도배를 하니까 할머니 도망을 가요.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안 가놓고 졌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래 느끼는 게 선거운동 방법도 좀 바꿨지만 분위기만 좋으면 뭐하노? 투표 안 하면 전다. 그렇죠. 그 투표하러 가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아는 사람 10명씩 또 5명도 좋다. 전화번호 이름만 줘. 내 전화 안 할게. 근데 네가 반드시 박지호 좋아한다 찍었게 하는 사람만 안 찍은 사람 설득도 하지 말고 네가 그 논쟁하면 뭐 하겠노. 그것만 해서 보내도. 그래야 제가 한 6,700개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거 전날 제가 전화를 합니다. 투표, 당시 추천한 사람 꼭 투표시키라. 찾아가든 전화를 하든 투표시켜주라. 그러고 나도 전화할게. 이래갖고 우리 놈한테 져준다고 선거를 이기는 방법은 투표를 해야지 분위기만 좋아갖고는 접니다. 판판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 사생결단도 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했듯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 부산도 이제는 바뀐다. 근데 참 생각보다 새누리당 조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는 구의원들이 한 뭐 8년, 10몇 년 했던 조직들 아닙니까?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발치기하고 벽치기하고 막 명함 주고 하루에 한 2, 3천 장 명함을 주죠. 뭐 대충 알기도 하고 손잡고 누님, 언니 뭐 오만 소리 다 해가면서 또 사실로는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오고 이제는 살려주라는 소리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딱 모아놓으면 갑니다. 딱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딱 조직이 있으니까 이 무슨 산악회도 이번에 좀 빨리 해라, 작게 해라 이런 가능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모임을. 그래 하면 이제 딱 갑니다. 가면 그거 전파가 빨리 되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부산 시민도 좀 깼어요. 부산 시민들이 좀 깨서 이번에 그래도 엄마 소개의 성과는 달성할 겁니다. 몇 석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젊은 분들이 다음에. 그래서 저는, 21대 되면 부산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다. 그래서 서로가 맞대기를 할 만큼의 가닥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뭐, 김영춘, 최인호, 뭐 전재수, 뭐 이런 참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이제 빛을 볼 때가 왔다. 그래서 이번에 한 6석, 뭐 서너 석 이 정도가 되면 다음에는 한 반 정도는 안 되겠느냐. 부산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처음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 뭐 또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있으면서 혁신 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배웠는데요. 뭐 상대 후보의 단점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저도 잘 모르고요. 저희 장점은 이제 그런 경험 또 어쨌든 해보면서 이 정치라는 게 진짜 소통이 중요하더라.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면서 많이 배운다는 게 사실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 내려와서 한 달에 일주일은 내려와서 주민들이 억울하고 잘못되고 이런 걸 듣고 법을 고치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국구 다 뽑아버리고 치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천,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또 오랜 그 정치 경험에 의해서 제가 갖고 있는 통합의 능력, 소통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여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 또 대한민국 법이 지금 자본주의에 진짜 맞는 법인지 저는 의심을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을 하나 만약에 죽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인데 한 100억을 사기치면요 10가정이 자살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법은 너무 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도입했으면 법도 자본주의에 맞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반드시 제가 4년 동안 뭐 어떤 식으로든 되든 안 되든 내가 바람은 이렇게 놓겠다. 이 법은 진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 또 저는 뭐 정치권 경제계 이런 데 있으면서 배웠던 게 실생활에 뭐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그런 마음, 그리고 관료들이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료들이 뭐 열심히 한다 하면 관료들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생활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치라고 세금을 받아가면서 저희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이 있는 겁니다. 부산에는 국회의원 야당이 없으니까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시의원처럼 이런 분이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된다 하면 부산에 이제 원외위원장들 다 모아서 내가 예산을 내가 국회의원 되니까 이렇게 갖고 오더라.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진짜, 국회의원 한 명 있으니까 야당이 한 명 있으니까 부산도 이렇게 잘 되네. 이런 걸 더불어서 비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자기 혼자 잘 돼갖고 막 일하니까 이게 뭐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이번에 누가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도 그렇고 정말, 실천돼야 됩니다. 네, 두 분 마지막으로 우리 EJ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도와달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좋고, 예,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돈을 냈으면 뭐 관직에 있고 또 뭐 대통령부터 쭉 이런 분들이 또 군인도 있고 하니까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이 국가를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또 뭐 빨개가 내려온다, 뭐 또 북한이 어떤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들 걱정하지 마시소. 그거는요, 군인도 우리 세금으로 내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잘 되는 거는요, 어머니 가정이 행복한 게 대한민국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한번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번에 부산 좀 관심 더 가져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누군가 야당이 되면 우리가 여당 되는 첩경의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내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많은 도움 주시고 주변에 아시는 분 아른아른 찾아서 멀리서 전화 한 통 하시면 그것이 아마 이 후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 어느 후보라도 18개 지역에 혹시나 외국에 계신 분도 자기 아시는 분이 부산에 있으면 전화해서 꼭 우리 당 좀 찍어주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화할 때 이번에 2번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박재호 나 잘하는 삼촌이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 찍어줄 수도 있어요. 박재호 형 된다, 동생 된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거 뭐 확인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세요. 그 유영민도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유영민 아저씨 나랑 같이 회사 다녔어. 이렇게 하세요.